제가 오늘 제목을 제가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실게요. 제가 오늘 제목을 경청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단순히 경청이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들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소통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경청은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청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경청의 정의를 얘기하면요.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설명을 사람은 배우는 만큼 듣고 아는 것만큼 말한다 라고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시기 전에 영어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오셔서 막상 몸으로 부딪힌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고 자부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영어 내가 반은 알아듣지 않겠어 하고 왔는데 제가 조지아에 와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조지아의 그 남부 억양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남부 억양. 너무 억양이 강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지아 남부 억양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페니쉬 쓰시는 분들 앞에 딱 서셨을 때 스페니쉬를 아시면 들리지만 스페니쉬를 모르시면 이게 외계 언어처럼 들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이야기를 정말 들으려고 할 때 그분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은 사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을 거야. 딱 이런 마음으로 가려버리면 상대편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들리질 않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여러 주부분들 앞에서도 또 여러 여성분들 앞에서도 제가 강연을 많이 해봤는데 주로 아내분들이 하는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를 무시해. 내 얘기를 잘 안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서로 마음을 알면은 이것이 안 듣는 것이 아니구나, 안 들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의 정의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자 들을 청자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듣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아마 놀라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한자는 다 아시죠? 들 청자. 그런데 왼쪽의 글자를 보시면은 지금 저게 뭐죠? 귀 이자에 그 다음에 임금 왕자죠. 자,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왕의 말로 귀담아서 듣는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약간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들기는 하지만 중국의 한자만을 가지고 보면 너무 놀라운 뜻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오픈해야지 진정으로 마음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말로 귀담아 듣는다. 오래된 중국의 선조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왕의 말처럼 귀담아 들어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열십자의 눈목자잖아요. 눈목자를 옆으로 해놓은 글자랑 똑같은데요. 이것은 10번 눈여겨서 본다. 왜 10번을 봐야 되냐 하면요. 한 번 봐서는 오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게 옳은가?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나?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일자의 마음 신자가 있죠. 자, 이거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한다. 여러분들이 리더분들이 다 모이셨잖아요. 한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분들이 모이셨는데 사실 리더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자질이 사실은 바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실 만한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위치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우기보단 가르치는 입장에 오래 있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고 수렴하고 의견을 합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껏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리더십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 그것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웠어요.
예전에는 못 배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참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지만 요즘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다 안다. 그거 나도 다 안다. 서로 의견이 많이 부딪히고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일수록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알아가시고 배워가시면 훨씬 많은 분들과 공감하시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강력하게 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리더가 되실 수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억지로 끌어가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1분 동안 말할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맨 앞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런 피해를 입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1분 동안 우리가 과연 몇 단어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충 1분 동안. 300. 약간 말씀 속도가 빠르신 편인가요? 보통 100에서 150단어까지 평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 450에서 600개의 단어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한마디를 던지면 그것을 4-5배 되는 단어들이 막 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청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시면 사실은 이 강의는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단 2분, 3분이서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도요. 어떤 딱 내가 싫어하는 얘기가 들려졌을 때 그때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때 나는 저 편이 아니야. 나는 저 생각과 달라 해버리시면 일단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기자가 아닌 다음에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상대편이 그걸 믿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대화가 정말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물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그분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자세를 가지시면 좋으냐면요. 아, 저분은 저런 의견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다. 제가 조금 더 뒤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면 여러분들 제일 뭐부터 가르치세요? 애기들한테. 이제 막 깐난쟁이 막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애한테 열심히 뭐 가르치세요? 엄마, 아빠 막 가르치시죠. 여러분들 그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제대로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500번에서 3000번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라는 단어의 의미도 비로소 알고 말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를 되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일단. 그래서 말하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뭐부터 가르쳐요? 읽기 가르쳐요. 가나다라 가르치고. 왜냐하면 국어 점수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쓰기를 가르쳐요. 이제 받아쓰기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이들에게 못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면 바로 듣기예요. 그죠? 영어 듣기는 가르쳐요. 영어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내 말을 100%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큰아이가 10살인데 제가 이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제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20번, 30번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특히 제 말 속도가 지금 느끼시겠지만 엄청 빨라요. 느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겁나서 그걸 잘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알아듣는 척 했던 거예요. 엄마 앞에서. 사실은 상대편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못 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혹시 아시죠? 보셨어요? 저희 남편의 아주 최애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요리법을 배워야 되고 그 인근 상가가 지역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체크업하고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내가 아내와 남편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 요즘 확실히 젊은 분들이 조금 많이 배우셨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시기 전에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따로 전문가에게 한번 배워보신 분 많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중요하세요? 가정이 중요하세요? 그죠?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거를 배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인드 강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인드라는 개념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마인드라는 개념을 두뇌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해요. 두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나의 의지를 이끌어갈 것인가, 나의 문제점을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데 이 마인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난 지금 슬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슬퍼 그러죠. 그건 감정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공부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아시죠? 그죠? 커널 샌더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65세에 창업을 했는데요. 2년 동안 그 치킨을 만드는 튀김기를 가지고 트레일러에 싣고 2년 동안 차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녔어요. 내 레시피는 최고다. 그런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를 창업하기까지 총 1009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요. 자,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죠? 우리는 보통 한 5번, 많아야 10번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에 이런 것들을 창업할 수가 있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경청을 잘 하시게 되면요, 지혜로운 멘토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 지역사회의 멘토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되실 수 있고 또 위대한 경영자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언제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저 화려한 복장들은 바로 프랑스 기병의 복장입니다. 저거는 워털루 전투예요. 바로 나폴레옹 최후의 전투라고 불리는 워털루 전투인데요. 사실 프랑스 기병이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사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그전까지 계속 패전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 하나로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전을 하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유배를 가서 거기서 결국 끝나게 됩니다. 자, 왜 나폴레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폴레옹이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만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잘 안 들었어요. 왜냐? 내가 최고니까. 남의 의견 필요 없죠. 내 의견이 최고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에게 2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좌측 공격과 우측 공격을 맡았어요. 그때 좌측 공격을 맡은 네라는 장군이 이 장군이 영국 연합군의 대포를 다 빼앗아요. 자, 그러면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게 이 사람들은 너무 프랑스 기병을 사랑한 나머지 기병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포는 기병이 안 쏘죠. 누가 쏘요? 보병이 쏩니다. 그래서 급히 나폴레옹에게 우리 보병을 빨리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우리가 뭐 보병 하루아침에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 이러고 회식이 왔어요. 그러는 사이 대포를 다시 뺏겨요. 자, 원래 대포를 뺏었을 때요, 대포를 다룰 수 없으면 이 화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포 보면 불을 붙이는 화구가 있죠. 거기에 머리가 없는 못을 박아버려요. 그걸 못 빼내죠. 그러면 이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못도 안 준비했어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린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뺏기는 그 순간 다시 영국군이 이 화력으로 공격을 해서 이들이 결국 대패를 하게 돼요. 뒤늦게 나폴레옹이 후회하고 자기 군의병 6,000명 보내주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 부하의 음성을 무시한 그 판단 하나 때문에요, 나폴레옹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어요. 프랑스의 인생이 끝이 나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방과 항우 이야기 아시죠? 항우 이야기. 항우, 그 초나라 항우와 한고조 유방. 그 둘이 항상 전투를 벌일 때마다 항우가 항상 승리했어요. 항우는 너무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태생 자체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전투에 능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출중한 집안이었고요. 반면에 유방은 동네 건달들과 잘 어울려 다녔어요. 집안 출신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마음을 잘 뭉쳤어요. 자, 훗날 유방이 계속 패하다가 마지막 한 번 딱 이기는데 그걸로 항우가 완전 대패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패왕멸이죠. 자, 그때 그 패왕이 바로 패왕 항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제가 그거를 자세히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그 위에 보시면 위에가 항우의 스타일이에요. 항우의 회의 스타일. 자기의 참모들을 다 불러요. 그런 다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하여? 하고 물어봐요. 하여?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이 이래. 좋아 싫어. 거기다 대고 누가 그건 아닌 것 같사옵니다 이러겠어요.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어떻게 했냐면 여하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 거예요. 본인은.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합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뒤에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유방이 잔치를 벌여요. 부하들을 위해서. 나라를 제패하고 나서 한 나라를 세우고 나서 짐이 천하를 얻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항우가 나에게 진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장수들이 다 막 아부하는 얘기를 했죠. 너무나 좋은 작전을 세우시고 훌륭한 군사를 세우시고 도량이 넓으시고 막 온갖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다. 계책을 세워 싸우면서 승리하는 데 있어 나는 장량만 못하다.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군대에 양식을 대주는 데 있어 나는 소화만 못하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 싸워 이기는 데 있어 나는 한심만 못하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을 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통합해서 이끌었어요. 반면 항우는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나만 못해. 내가 하는 것만 못해.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 제갈공명 잘 아시죠? 자, 제갈공명이 결국 삼국을 통일하나요? 못하고 죽어요. 누가 삼국을 통일하나요? 사마귀가 통일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제갈공명은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과로사로 죽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남한테 못 맡겨요. 자기가 다 체크업해야 돼요. 사마귀는 그걸 알고 기다렸어요. 어차피 제갈공명 오래 못 간다. 곧 죽을 것이다. 과로사. 결국 사마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격이 미성숙하면요. 마음에 맞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려요. 타인의 말이 이해될 땐 받아들이지만 내 선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해요. 자, 이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얘기가 오고 가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시간 제가 오래 빼앗을 수가 없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